지구과학 세 번째 시간에서는 기권과 날씨 중에서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압과 바람은 아무래도 기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생물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물권과도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압과 바람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사례랑 같이 엮어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 기압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체가 충돌을 하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게 되는 힘을 대기압 또는 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압도 당연히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은 우리가 대기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정의를 내려보자면 기체가 충돌하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대기압 또는 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는요, 결국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더라가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방향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압을 실험한 과학자 이탈리아의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은을 사용하였는데요. 실험 내용이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토리첼리는 수은이 가득한 수은으로 채워진 수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은이고요. 그리고 1m짜리 수은 기둥을 가져왔습니다. 1m짜리 기둥이 있고요. 여기는 100% 수은으로만 가득 차여 있어요. 빠짐없이 1m 통째로. 그리고 얘를 한쪽은 뚫려 있겠죠. 얘를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얘를 뒤집어서 딱 넣었더니 여기 뚫려 있겠죠. 얘가 내려오겠죠. 근데 여기서 누르는 힘도 있다 보니까 얘가 딱 76cm 지점에서 얘네들이 같아져서 딱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와 유리관 속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의 크기가 같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기둥을 갖다가 그렇게 기울여도 높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울이더라도 한쪽을 기울여 볼게요. 한쪽을 기울이더라도 똑같은 76cm에서 멈춘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압의 크기는요, 76cm Hg, 수은의 원소 기호죠. 얘는 1기압이라고 나타내고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헥토파스칼은 1헥토파스칼이 100파스칼을 의미한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단위로서. 그래서 1파스칼은 1제곱미터 면적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압력입니다. 그래서 기압의 크기는 이렇다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기압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데요. 높이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진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X축에 해당하는 게 공기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이쪽으로 할수록 커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는 작아집니다가 여기서 그래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한번 높이에 따라서 공기 밀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림으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밑배분, 지표면의 부분에서는 공기가 아주 빼곡히 밀도 있게 크게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는 이러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얘는 공기 입자예요. 그래서 공기 입자의 밀도 분포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기가 먹먹해지는 거, 풍선이 하늘을 높이 올라가다가 점점 커지는 거, 이런 거 나중엔 터지겠지만 이런 것들 다 기압과 관련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기압은 요 정도로 해버리면 이제 학습 목표는 완료가 됐을 거고요. 이제 바람이 무엇인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날씨이기도 하죠. 당연히 생물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태풍이 불 때 바람이 세기도 하고, 또는
어디서든지 뭐 바람의 세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람은요, 단순히 바람이 분다, 그냥 시원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기압이라는 개념과 함께 기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바람의 의미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을 서술하시오 하였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어가 기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대한 정의를 조금은 길게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점 사이가 있는데요. 두 지점 사이에 기압 차이가 생길 겁니다. 기압 차이가 생기면 중요한 표현이 요거입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공기가 수직이 아니에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개념을 배우실 건데요. 고기압은 high해서 h, 저기압은 low해서 l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즉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간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압에서 불어 들어가고 고기압은 불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바람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기압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바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이 가열되는 지역이 있고 냉각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표면이 가열되는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여기가 지표면이 되겠어요. 지표면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은 지표면이 가열된다고 하겠습니다. 지표면이 가열되는 지역에서는요. 공기가 주변 공기보다 가벼워지어서 가열이 일어나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표면은요. 공기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저기압은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밀집돼서 구름이 나타난다 정도까지 우리는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배울 때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냉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냉각되다 보면은 밀도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공기가 수축하면서 하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하강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표시를 하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공기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이때는 맑은 날씨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에서 저로 바람이 흐른다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이제 약간 고등 과정이랑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각되는 쪽에서 가열되는 쪽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안 지역에서는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서 해륙풍이라는 것이 불게 될 겁니다. 또 대륙과 해영 사이에서는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계절풍이 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바람의 종류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해륙풍이 있고요. 계절풍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약간의 계절 느낌이 나는 게 계절풍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륙풍은 해안 지역에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어디서? 해안 지역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부는 바람이 될 거예요. 계절풍은요.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주기는 1년으로 여기서도 풍향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보다는 그냥 풍향이 바뀐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풍향이 바뀌게 된다. 1년을 주기로 계절마다 약간 바뀌기보다는 1년을 주기로 계절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계절풍이다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륙풍과 계절풍은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에 의한 당연히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륙풍 같은 경우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해륙풍입니다. 해륙풍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다가 있을 거예요. 낮에는 당연히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육지가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겠죠. 그래서 이때는 하루를 죽이기 때문에 낮과 밤으로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낮에는 육지가 더 가열이 될 거예요. 육지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것처럼 상승 기류가 나타나고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습니다. 바다는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은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람에서 좀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바람의 이름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곳에서 우리는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지로 보셔야 됩니다. 바다로부터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해풍입니다. 육지로 가는 바람이어서 육풍이라 하시면 안 되고요. 해풍은 해양에서부터 오는 바람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무역풍 같은 경우 무역풍이 아니죠. 서풍 그냥 이렇게 볼게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서쪽으로 가는 거 아니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서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지를 갖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해풍은 바다로부터 온다 해서 해풍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밤에는 얘가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밤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바다가 가열이 될 거예요. 바다가 가열이 되다 보니까 바다에서 상승기류, 여기서 하강기류, 즉 여기서 저기압, 여기서 고기압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육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육풍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이 낮과 밤, 해륙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계절풍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여름과 겨울 정도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당연히 해양보다 빨리 가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슷한 정도 밑에 그 낮과 밤 해륙풍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육지가 당연히 여름이 약간 낮에 비유가 되잖아요. 더 빨리 가열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있는데요. 여름은 남동쪽에서부터 불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남동 계절풍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때는 여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불 거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된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북쪽에서도 서쪽에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북서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뀐더라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면은 기권과 날씨에서 기압과 바람의 개념은 정의가 됐을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날씨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